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. 포천시의 오랜 현안이죠. 바로 옛 육군단 부지 반환 문제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최근에 그 연재창 포천시의회 부회장의 오분 발언, 이게 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국방부에서 부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잖아요. 그게 처음 예상보다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. 그래서 뭐 3,550억 원 폭탄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, 또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지, 그리고 지금 포천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그 논란의 핵심, 3,550억 원 폭탄.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? 그게 이제 국방부가 제안한 기부 대양여 방식 때문입니다. 기부 대 양여 방식이요. 네. 네, 간단히 말하면 포천시가 다른 곳에다가 군 대체 시설을 지어주는 거예요. 그 대가로 이제 육군단 부지를 받는 건데 문제는 이 대체 시설 짓는 비용이죠. 비용이요? 얼마나 늘어난 거죠, 그게? 작년 12월 예상액이 한 2,318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2,318억 원이었는데 최근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3,550억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와, 3,550억이요? 그럼 반년 만에 거의 1,200억 원 넘게 뛴 거네요. 와, 이건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요? 네, 그렇죠. 이걸 전부 다 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. 당연하겠네요. 바로 그 점 때문에 연재창 부회장이 국방부의 제안을 기만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오로지 국방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포천시의 재정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. 뭐 이런 주장인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이 땅 자체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,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죠. 그렇습니다.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지정인데요. 그 전체 부지가 한 27만 평 정도 되거든요. 네. 그중에서 약 8만 평은 원래 포천시 소유의 땅이에요. 시우지죠. 원래 시 땅이었군요. 네. 근데 국방부가 지난 75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이 시우지를 뭐 사실상 공짜로 써온 겁니다. 무상으로요. 75년 동안요? 와. 공짜로 써놓고 이제 돌려받으려면 수천억 원을 내라. 이거는 연 부회장이 이걸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. 그렇죠.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냐?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. 게다가 설사 이 3,55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부지를 받는다고 쳐도 그 다음이 더 문제일 수 있다. 이런 지적도 나와요. 그 다음이라면 개발 문제 말씀이신가요? 네. 이 비용을 회수하려면 글쎄요. 최소 5조 원 이상의 아주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죠. 듣기로는 그 부지가 고도 제한 같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자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던데요? 맞습니다. 그런 제약들이 있어요. 이러다가는 정말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개발은 못해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. 연 부회장이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요. 상황이 참 어렵네요. 돈 문제, 역사 문제, 미래 개발 문제까지 다 얽혀 있으니. 그래서 연 부회장이 아주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. 대안이요? 어떤 거죠? 바로 무상 반환 가능성입니다. 무상 반환이요? 아니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? 어떤 근거로요? 연 부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포천시가 원래 시 땅이었던 그 8만 평 있잖아요. 네, 시유주요. 네, 거기에다가 공공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국방부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를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. 법적으로 따지면요. 공공목적 사업을 하면 돌려줘야 한다? 네, 심지어는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 할 의무까지도 질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야,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. 그래서 연 부회장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왜 포기하느냐, 이렇게 시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연 부회장은 배경현 포천시장에게 이 기만적인 기부대항력 사업 이거 즉각 중단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백영현 시장은 예전에 지난 4월인가요?
언론 인터뷰에서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. 국방부 요구가 너무 과하면 CUG 8만 평만이라도 개발할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네, 그런 언급이 있었죠. 그게 어떻게 보면 나머지 19만 평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고요. 그렇죠. 하지만 연 부회장은 현재 이 기부대항여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포천 발전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는 부지 점치를 그냥 군의 연구에 넘겨주는 최악의 사업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. 시장의 그 언급 이후에도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. 참 정리해보면 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네요. 포천시의 딜레마가 정말 깊어 보입니다. 네, 불확실한 개발 전망과 또 무상 반환이라는 대안 사이에서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죠.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특히 오랜 기간 좀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아마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비슷한 갈등이나 고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국가 안보라는 큰 명분과 지역사회의 발전, 그리고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? 네. 그리고 과거의 희생에 대한 어떤 합당한 고려 없이 현재의 논리만으로 진행되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